화제를 일으켰던 건 역시 AI. 중국과 통화 수합 관련해서 70조 규모의 통화 수합이 연장이 됐습니다. 네. 우리는 이득 있죠. 뭐 K 뷰티, 컬처, 푸드 이런 것들을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전 세계로 다시 또 계엄 이후에 이제 다시 예전의 코리아가 컴백하는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고,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 활동이 계속 치러지면서 국가적으로 그 다음 프로젝트를 계속 이거 굉장히 준비하는.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때 그 캐나다 총리하고 인사를 할 때 되게 오래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랑 할 때 약간 조금 뭐 좀 차갑게 대한 측면이 좀 있다는 얘기가, 아니 물론 이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 화면만 보고 한 얘기인데 그 한 장면이 네. 이 비즈니스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는 거죠. 왜 깐부 치킨집에는 참 초대를 못 받으셨습니까? 한숨 푹 쉬시면서 나 에이펙 서밋 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AI 때문에 생긴 공급 부족을 AI로 해소한다. 이 세 번째 파트가 젠슨왕의 26만 장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난 에이펙 요것도 한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박수홍 않겠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하면 4번째 정도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정리 한번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미 관세 네. 협상이 에이펙 네. 기간 안에 잘 타결이 됐죠. 뭐 짧게 말씀드리면 총액 3,500억 불을 현금으로 선불로 내라라고 했던 걸 2,000억 불로 일단은 낮췄고, 연간 상한을 200억 불로 해서 10년 할부로 끊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해 외환 시장의 충격이라든지 정부의 부담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는 선방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추후에 미국 관세가 좀 낮아질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반도체, 제약, 뭐 조선 뭐 등등등의 네. 우리나라의 큰 산업 섹터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거치면서 좀 경제적으로 진짜 큰 시름을 덜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에이펙 기간 중에서 가장 이제 화제를 일으켰던 건 역시 AI. 특히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방안에 따른 깜짝 발표. 네.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요건 이제 좀 이따 이제 공 기자님이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 한중 회담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 3년 이상 굉장히 서로 간에 대면했고 양측이 정말 한때는 가장 중요했던 무역 파트너였고, 우리한테는 30년 이상 흑자국이었는데 네. 적자로 돌아서고 교육 순위도 낮아지면서 교육 규모도 연간 500억 불 이상 낮아졌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양측 다 윈윈하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 복원이 돼야 되는데, 한중 관계 복원이 어느 정도는 선언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이제 큰 틀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네. 있죠. 특히 이제 중국 관계에 있는 컬처, 엔터, 섹터, 화장품, 게임 등등등 해서 이런 섹터에서는 좀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른 건 맞아요, 근데? 예, 뭐 불고 있어요. 주가도 좋고. 아, 그래요? 엔터주도 지금 요새 화장품주도 계속 좀 좋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쪽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예. 그리고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실익도 좀 있었는데요. 네. 예, 중국과 통화 수합 관련해서 70조 규모의 통화 수합이 연장이 됐습니다. 네. 솔직히 중국과 통화 수합은 중국 입장에서는 별 이득이 없어요. 예, 우리는 이득이 있죠. 뭐 그렇겠죠. 그럼요. 그런 네. 측면에서 좋아졌고, 추후 우리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 네. 또 희토류라든지 광물 자원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우리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를 위한 협력 이런 걸 잘 하겠다, 이런 한중 관계 복원이 선언된 성과가 있었고요. 네. 또 우리 글로벌리하게 한 대기업들 한 7곳에서 우리나라 투자 한 13조 원 정도를 이번에 에이펙 기간 동안에 해냈거든요. 예, 그런 성과가 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13조를 아니요, 우리나라의 다국적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 13조 원이 그러니까 다국적 발표됐어요.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그럼요. 예. 그래요. 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데이터 센터 관련한 얘기를 했고요. 르노 이런 회사도 부산에 추가 투자를 해서 전기차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어쨌거나 K 뷰티, 컬처, 푸드 이런 것들을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전 세계로 다시 또 계엄 이후에 이제 다시 예전의 코리아가 컴백하는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고, 물밑으로 사실은 넥스트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가 이번에 에이펙에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는데 예를 들면은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 활동이 계속 치러지면서 국가적으로 그 다음 프로젝트를 계속 이거 굉장히 준비하는. 중요합니다. 예, 뭐 어떤 거예요? 캐나다 잠수함. 잠수함 60조 모르세요? 캐나다 잠수함. 예. 우리나라가 이거 땄나요? 따려고 준비 중. 캐나다가 네.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예정인데요. 네.
현재 우리하고 독일하고 두 개만 남았습니다. 아.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요. 네. 60조니까 엄청난 사실 방산 관련해서는 유례 없는 가장 큰 규모의 수주량이 될 거고 60조가 만약에 선정이 돼도 네. 60조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추후에 뭐 MRO라든지 보수까지 합치면 100조 이상 가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금 결승에 올라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한화랑 현대 같이 간다고 한 게 맞습니다. 이런 거였지? 한화랑 네네. 현대가 맨날 서로 싸우다가 나와서 얘기하셨던 누구요? 잠수함 그 네, 잠수함 네, 선생님. 네, 네. 아, 네네. 그거를 위한 수주 활동을 이번에 에이펙에서 우리가 캐나다 방송을 총리 따로 하셨어요? 아, 이거 남올리 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예. 아무튼 그런 국가적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관한 네. 활동도 사실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치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 약간 여담인데 네. 뭐 진심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으나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때 그 캐나다 총리하고 인사를 할 때 되게 오래 하더라는 거예요. 네. 어. 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랑 할 때 약간 조금 뭐 좀 차갑게 대한 측면이 좀 있다는 얘기가 아니, 물론 이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 느낌적인 느낌? 화면만 보고 한 얘기인데 인도네시아는 우리 거 그 비행기 사고 돈 떼어먹은 게 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아. 캐나다는 이 60조 잠수함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따뜻하고 신경 썼던 거 아닌가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한 장면이 네. 이 비즈니스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조금 섭섭해요, 사실. 네,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들어서 줬으면 좀 줘야지. 돈은 아직도 안 갚은 거죠, 지금? 뭐 네.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장면이 네. 어쩌면 이런 여러분들이 안 갚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다자 외교에서 사실은 조금 파격적인 장면이 몇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주석하고 하면서 백도어요? 네, 샤오미 핸드폰 아, 보고 네. 이거 통신보험 괜찮냐 이렇게 네. 막 대놓고 물어봤더니 시진핑도 그럼 네가 백도어를 확인하든지 뭐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런 문답도 조금 파격적이었는데 네. 인도네시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전투기 관련한 대금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슬쩍 얘기했더니 비공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실 공개된 자리에서 꺼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예. 그런 것도 조금 네네. 대통령이 약간 이례적인 장면이죠. 그게 이제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긴 하던데 네. 사실 공개적으로 하기 조금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아슬아슬한 선택이를 네. 이번에 되게 몇 건 던져서 대체로 다 성공시킨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 핵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백도어 그러니까 그 샤오미 핸드폰 보안 통신 보안 문제는 자칫 잘못 던지면 되게 그렇죠. 어색해질 수 있는데. 그럼요. 예. 근데 그건 굉장히 약간의 모험을 담아 건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그 전에 사전 분위기가 또 꽤 괜찮아서 그 정도 던질 뭐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니 해도 가장 크게 이제 제가 이제 요약을 했고 가장 크게 일단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GPU 26만 장과 이제 AI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또 공 기자님께서 예. 네. 아 근데 저는 AI 얘기가 주로 많이 논의가 돼가지고 근데 좀 디테일을 보면은 사실 26조 원은 우리가 이제 산다는 개념이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성과는 맞습니다. 네. 근데 정작 그 에이펙과 에이펙 비즈니스 서밋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정상회담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쵸. 중요한 정상. 네, 중요한 정상회담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르노가 여기다 전기차 생산 라인 교체한다는 거 이게 지금 부산 지역의 제조업 중에 제일 큰 데가 르노 삼성 옛날 르노 삼성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내연기관인데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 중심으로 하다 보면 거의 하이브리드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전기차 신차 생산 설비를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이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겠다 거점으로 삼겠다라는 투자여가지고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데 그 GM이 있는 부평 공장이나 창원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 엠코 같은 회사는 대표적으로 후공정 우리가 이제 HBM 같은 거 만들 때 패키징을 하잖아요. 네. 그 패키징 분야의 엠코가 이거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이 엠코가 여기 후공정 설비를 좀 추가로 확충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AI 반도체의 거점 중에 후공정 쪽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라 네. 우리나라 반도체 확장을 같이 맞춰간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뭐 코닝이나 유미코아 같은 회사는 원래 2차 전지 소재하는 회사거든요. 이거 잘 안 돼가지고
접을라 그랬던 회사인데 네. 굳이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양극재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 배터리 산업이 이제 부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어서 저는 이런 투자들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여튼 이번 에이펙은 그 성과에 대해서 아직 뭐 제대로 된 평가는 나오기 좀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대체로 하여튼 전체적인 성적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성장 동력 그동안 너무 없어져서 이제 걱정들 많이 하고 야 우리 뭘로 먹고 사냐 앞으로 요 걱정들 참 많이 했는데 어쩌면 또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나 먹거리가 잘하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아마 또 주식시장에 반영이 또 됐겠죠. 네, 그래서 네. 어제 그 제가 SK AI 서밋 갔다 왔어요. 네. 그 자리에서 얘기들 이렇게 나온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이닉스 주가 어제 1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발언이 그 청주팹이 있고 용인 클러스터에 만들어진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데 용인 클러스터 공장이 커다란 공장 4개가 들어간다. 근데 공장 한 개 크기가 지금 청주 공장의 6배 크기다. 그러면 6424면은 24배잖아요. 청주도 공장 큰데. 아니 그 지금 있는 공장이 청주 공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 큰 공장인데 그 얘기 딱 보면서 다들 이렇게 숟가락 계산기 딱 두드려 보면은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어제 10% 넘게 올랐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오랜만에 현장 취재에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진짜 그 치열한 질문 경쟁을 뚫고 눈 막 마주쳐갖고 눈을 부라리고 손을 번쩍 들고 물어봤습니다. 왜 깐부치킨 치킨집에는 참 초대를 못 받으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한숨 푹 쉬시면서 나 에이펙 서밋 위원장이잖아. 경주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이제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너무나 많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왜 지금 몰리고 있는가? 왜 주문이 AI 관련한 주문이 몰리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근데 왜 공급 차질이 생기는가가 있었고, 그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맥락이 있었어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맥락에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일단은 그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주팹 24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똑같이 만들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면,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활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 공급 부족, 메모리 공급 부족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네. 그래가지고 AWS하고 울산에다가 100메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1기가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10배. 네, 그리고 오픈 AI하고 서남권에다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서 그 관련한 작업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랑 논의하고 있다. 네네. 요게 이제 효율성 관련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세 번째는 그 AI로 AI를 이 공급 부족을 그러니까 AI 때문에 생긴 공급 부족을 AI로 해소한다. 이게 뭐냐면은 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을 아무리 열심히 다뤄도 여기서 좀 더 속도가 난다거나 효율성을 높이기가 좀 어렵더라. 네. 그래서 여기에 AI를 접목해서 좀 더 이거를 그러니까 AI 팩토리를 만드는 거죠. 효율을 높인다. 네, 효율을 높임으로써 공급을 해소한다. 이 세 번째 파트가 젠슨왕의 26만 장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 26만 장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서 어디다 쓸 거야? 그러면은 지금 메모리 쇼티지 나는 부분들을 AI를 적용해서 효율화를 시켜서 AI로 생겨난 공급 부족 문제를 AI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젠가요? 하정우 수석 오셨었잖아요. 네. 하정우 수석 얘기했던 것 중에 정말 이게 국뽕 넘치게 얘기 잘하시던데 전 제일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그 마지막 파트였어요. 진짜 이거는 어쩌면 인프라를 까는 건데 이 인프라를 깔아서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아예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건 되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을 때 어떤 비즈니스들을 할 것이냐, 어떤 차를 만들어서 태울 것이냐는 그 다음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SK가 발표했던 부분들은 전 어쩌면 그 26만 장이 보여줬던 것이 약간 두루뭉술했다 그러면 이거를 SK 입장에선 얘기한 것 같아요. SK 입장에선 내가 이걸 활용해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무엇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로드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 AI 산업 생태계의 그 큰
기업들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겠구나라는 부분들과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제 그 활용과 관련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풍부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완전 파티장이었어요. 어디? 아, AI 서밋. 하이닉스 광노정 사장님 딱 나오자마자 딱 브리핑 장표에다가 1 딱 써놓고 1위 먼저 하십니까? 메모리 1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1등. 하이닉스. 이 정도 했으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같이 박수 치고. 한잔 하고 오셨나? 아니, 아니 제가 좀 오벤 12 상당. 제가 좀 건들건들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제는 그럴만 했던 게 그쵸. 어제 이제 뭐 공교롭게도 증권사 여러 곳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다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맞아요. 예. 어제 100만 원 100만 원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네. 100만 원. 목표가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러면 좀 한 주밖에 못 사는데요. 그리고 뭐 외국계에서도 84만 원 이상으로 막 70% 80%씩 뛴 전망이 계속 나왔고 심지어는 목표가 올린 것도 뭐 충격적인데 노무라에서 나온 건데 2026년에 영업이익을 99조 원. 와우. 100조. 예. 2027년엔 128조 원. 영업이익입니다. 네. 이익. 알았어요. 예. 그러니 어제 뭐 축제 분위기죠. 네. 예. 한 3년 전인가 그때 한번 SK 계열사였나 하여튼 SK 주식회사였나 거기가 막 사과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예, 그때 뭐 배당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나 뭐 그런 거 뭐 주가 관리 좀 잘 못했다 뭐 이러면서 주주들한테 사과하고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직원들 손가락 들줬다가 시위하고 참 세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대규모 투자 얘기하면 사실 옛날처럼 만약에 시장 안 좋을 때 같으면 야 저러다 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텐데 지금은 투자한다니까 훨씬 더 이렇게 주주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쪽 시장은 더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매우 키플레이어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조금만 하실래요? 조금만 할게요. 네. 어제 증권사 리포트가 100만 원 나왔던 거에 굉장히 좀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PBR이라는 개념이 있고 PE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PBR이라는 거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PER이라는 건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원래 반도체 주가는 PBR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장은 똑같이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니까 PBR이 뭐 이게 1배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 그러면 1.2배, 1.3배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다. 그럼 공장에서 똑같이 생산을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0.9배, 0.8배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가가. 근데 이번에 애널리스트가 전망했던 거에서 PER 개념을 적용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딱 그거를 PBR 밴드로 놓고서 그 안에서 주가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익의 성장성을 계산을 한다는 거는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이거는 단순히 경기 좋으니까 오르고 네. 경기 나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PER을 적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했다는 게 그게 또 저희 그 증권가에서는 야 어떻게 100만 원이 나오냐 그러면 PBR 기준으로 계산하기엔 안 나오는데 PER 기준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 정도를 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패러다임 전환도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주가 얘기 들으셨으니까 우리 최은경 기자님은 이제 부담 없이 투자 나서시는 거죠. 네, 근데 100만 원 목표가라고 하면 진짜 네. 한 주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돈 다 털어야죠. 다 털어서요? 아니, 다 네, 털어요. 영끌 한번 가야죠. 아니죠. 오늘 60만 원인데 네, 지금 100만 원 사겠습니다. 간다라고 하면 네, 네. 이게 사서. 비싼 게 아니에요. 예. 그죠? 하이닉스 한 주 플러스 뭐 네이버 하나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AI 관련된 네, 거. 바이오도 하나 하고 철강도 하나 바이오도 하고 하나. 네. 싶네요. 방산도 하나 하고 싶고 코스피 200 구성하고 계십니까? 나눠 싼 거 남아야 주시고, 하니까. 네. 싼 거 찾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 예, 또 싼 것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무 싼 거는 안 땡기더라고요. 아 맞아. 좋은 거 사야지. 예, 주식은 예. 좋은 거 사야 또 나중에 좋은 결과로 보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험료 하루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계시는지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이 헛되이 냈던 보험료로 혹시 주식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더 윤택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내고 있는 괜한 보험료들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작가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뭘요? 지금 대본 이런 거? 이거요? 네. 뭐 가끔 써줄 때도 있는데
그대로는 잘 못 가죠. 와, 제가. 보험료를 아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작가님도 생각하지 못하죠.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저처럼 미친 인간들이나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험료 아껴서 주식 투자한다는 건. 자, 그래서 이제 보험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너무 중복돼서 괜히 2개, 3개 들었던 건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투자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보험 점검 어디에서 하느냐?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잘 보장해주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1644-1236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카톡 문자 상담 예약도 가능하고요. 또 장르만 여의도에서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추천주들도 는 농담이고. 아니 진짜 근데 네. 예, 찐 전문가들 왜요? 아니요 그 금융위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예. 청년들이 빚을 너무 많이 내서 투자하는 게 불안하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B2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그냥 뭐 적정 수준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리스크 감내할 수 있으면 그런 수준의 투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대정신인가 봐요. 아주 큰일 났다고 생각.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아차 싶은데요 저는 지금. 지금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분입니다. 네. 권대영 야수의 심장은 위원회. 본인만 가져야지. 지금 청년들한테 B2가 레버리지 일종이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네. 와. 자, 걱정이 많은 우리 최은경 기자님. 1644-1236번으로 전화하셔서 보험 다이어트 하시고요. 그 아낀 보험료로 주식 투자 SK 하이닉스 한주 사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설전 두 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신혜원 기자님 또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